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동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거, 즉 cohabitation, 즉 동거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남자, 그다음에 여자 두 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입장을 보기 전에 보통 극단적으로 페미나이즈드 된 사회에서는 동거를 좀 추천하는 경향이 있죠. 그 이유는 이혼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동거를 통해서 서로의 성격을 알아보고 디테일들을 알아보자라는 취지예요. 그렇게 알아봄으로써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남녀가 작은 사소한 것으로 싸우면서 그런 것들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에는 헤어짐으로 이어진다라는 논리인데 이거 여러분 개소리예요. 왜냐면은 남녀가 작은 것 때문에 싸워서 그게 큰 문제로 번지는 게 아니라 이미 싸움의 불씨는 마음속에 둘 다 있는 상태에서 그때 작은 것들이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작은 게 전부 다 신경 쓰고 거슬리는 상황으로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남성성 있는 남자가 남성적인 프레임으로 여성이 그 안에서 따라와주는 구조로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은 부분들이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진다? 그건 아니죠. 여기서는 이미 남성성과 여성성의 발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먼저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서로의 프레임 싸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이 본인에게 따라와주지 않는 그 불편함,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이 의지가 되지 않는 그 불편함, 이 불편함들이 쌓여서 작은 부분들이 눈에 거슬리는 거지 작은 부분들이 눈에 거슬려서 헤어짐으로 이어진다? 이거는 정말 남녀 관계를 모르고 하는 개소리예요. 이 작은 부분 때문에 안 맞아서 남녀가 헤어지게 된다? 이건 무슨 말과 똑같냐면은 문화적으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났을 때, 즉 국제결혼이나 국제연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국제연애, 국제결혼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을 나와서 외국으로 나와 보시면 국제연애나 서로 다른 문화 환경에서 만나서 장기적인 연애를 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부분 습관들 때문에 서로 안 맞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맞는지 서로 살아봐야 된다? 논리적으로도 경험적 증거로도 개소리라는 거죠. 남녀의 문제는 작은 디테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미 이전에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 디테일이라는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과정으로 가는 거지 이 디테일이 마음에 안 들고 안 맞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서로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지표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작은 부분들이 안 맞는 게 그 문제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equal partnership, gender equality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경우로 작동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남녀 관계에서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사회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이 동거라는 문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남녀의 문제로 각각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자 입장에서 이 동거는 본인이 만약에 알파 비도우가 아닌 상태라면은 아직 제뉴인 디자이어가 있을 때 이 제가 말씀드렸죠. genuine desire는 여성이 갖고 있는 단 한 번의 wild card라고 이 genuine desire를 여성이 갖게 되면은 남성에게 따름으로써 이어지는 희생들이 있는데 그러한 희생들이 전혀 힘들지가 않고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 희생이라는 게 무조건 자기를 희생해서 남자를 위해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리드하는 입장이 있고 따라와주는 입장이 있을 때 리드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의무를 진다라는 희생이 있을 수 있고 따라가주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리드하는 사람의 의견보다 다음 순위로 놔야 되는 희생이 따라올 수 있는데 genuine desire가 있는 경우에는 이 희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혹시 과거에 어떤 아픔들이 있었을 때 한 남성성 있는 남자를 genuine desire로 제대로 따라만 가주면 그러한 삶의 인생에서 본인의 결혼 혹은 남녀 관계 이전에서 있었던 아픔들이 치유가 되는 경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genuine desire는 여자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본인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 행복을 치유할 수 있는 단 한 번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거의 정확합니다. 단 한 번에 있는 본인의 wild card라는 것을. 그런데 동거라는 것을 통해서 이 wild card를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에 노출하게 된다. 이 남성과 본인이 장기적인 관계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와일드 카드를 사용을 한다. 뭔가 지금 말 속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눈치채셨죠? 본인이 장기적인 관계로 나중에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남자, 그 정도의 남자를 만났을 때 써야 되는 그 카드를 그런 남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곳에 쓰게 될지도 모르는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킨다. 이 부분은 여성들이 어떻게 남성의 프레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죠. 더 웃긴 거는 insecurities를,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거를 선택을 했는데 그 동거를 하는 과정 중에 더 많은 insecurities가 생길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죠. 여자는 남자와 헤어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마음의 불안 요소가 생기고 그 불안 요소들이 본인의 작은 원칙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다음 남성을 만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genuine desire라는 카드는 언제 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insecurities만 놓고 봤을 때 본인이 insecurities를 없애기 위해서 동거를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는 그 동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insecurities를 develop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랑 만났을 때 동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insecurities 때문에 그 동거의 과정이 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거라는 것은 여성에게 불리하면 불리했지 절대로 유리한 과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인 페미니즘에서 말을 하는 여자들아 너희들도 남성들처럼 행동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 여성이라는 이 본질, 여성의 기본적인 타고난 성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죠. 그 다음에 남자의 입장으로 갈게요. 남자들은 또 남자들이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아까 여성들처럼 어떤 디테일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겠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왕 본인이 나와서 독립을 하는 거 여성과 함께 그 비용을 나눠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일단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작은 부분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겠다. 즉 이거는 처음부터 나는 genuine desire가 있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성은 본인이 남성에 대해서 genuine desire 이 부분이 있으면 남성에게 작은 것 정도는 맞춰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뭐 본인이 너무 불편하면 남성에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제안을 하면서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즉 작은 부분 때문에 안 맞아서 남녀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큰 전제, 남성성과 여성성의 어떤 그런 구조, 프레임의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싸우게 되는 거지, 이미 작은 부분들이 서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그건 관계의 적신호예요. 작은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때문에 남성이 여성과 동거를 해보겠다? 이거는 전제부터가 거의 잘못된 전제라는 거죠. 두 번째, 가성비. 이것도 아셔야 돼요. 동거를 하게 됐을 때 비용 부담을 할 때 남자가 모든 것을 부담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남성과 여성이 반반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주 드물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괜찮은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이 breadwinner, 즉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그 leader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남성의 프레임 안에 들어올 때 어느 정도는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남성이 정말 남성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서 미국으로는 최드라고 하죠. 이 최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적인 느낌이 확 풍겨지는 남자. 그 정도의 남성성을 가져서 여성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이런 남성들의 타입은 많지 않아요,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타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이 여성에게 남성적인 특질, 즉 남성적인 어떤 인격 혹은 성격적인 특질들, 즉 문제 해결, leadership, 책임감, 보호라는 특질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휘함으로써 여성이 남성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비용을 반반으로 부담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부분들의 장애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어떤 보호라는 특질, 문제 해결이라는 특질, 이 네 가지 남성적인 특질에 남녀가 완벽하게 반반으로 하거나 비슷하게 반반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남성적인 특질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 게임에는 절대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 돈을 줘서 여성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본인의 어번던스가 풍부하고 그 어번던스를 문제 해결, 리더십, 책임감, 보호에다가 더 많은 부분을 여성보다는 할당을 할 때 아무래도 리더 입장에서 더 많은 희생의 약간은 따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여성분이 남성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기가 더 마음적으로 더 수긍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또 아주 그렇게 드문 경우도 아니죠. 무엇이냐면 남녀가 동거를 했을 때 극단적으로 페미나이즈드 된 이 사회에서는 남녀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자한테 유리하게 그냥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남성을 문제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헤어지게 됐을 때 이 여성분이 남성적인 프레임 안에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불만이 쌓인 상태로 헤어지게 됐을 때 이 여성이 나쁜 마음을 먹거나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는 경우라면은 본인이 이 남자하고 보냈던 동거의 기간이 너무 아깝고 혹시라도 남성이 또 congruence를 잃어서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남성을 존경을 하는 존중을 하는 마음을 잃었을 때에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남성을 faulty accusation, 즉 미투 같은 그런 무고로 이 남성을 곤란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이 동거를 했다라는 거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성과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남성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거라는 게 남성이 중간에 congruence를 잃어서 여성에게 이 남성을 만난 것 자체를 후회할 정도로까지 남성적인 프레임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문제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거라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실은. 여성에게는 insecurities를 계속 쌓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 동거라는 것이 여성에게는 genuine desire라는 남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리고 남성과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본인의 wild card, 그리고 본인이 이제까지 인생에서 쌓여왔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남성성을 발휘하는 남자를 만나서 genuine desire를 통해서 본인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기회, 이러한 wild card인 genuine desire를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쓰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남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wild card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일단 작은 부분을 맞춰가서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겠다라는 그것 자체가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질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얘기라는 거. 작은 부분에서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미 그 이전에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이미 생겼다라는 거. 만약에 작은 부분들 때문에 남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면은 국제 결혼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 국제 결혼에서는 작은 것들 일일이 안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작은 부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국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된다라는 건데 그건 아니죠. 이것만 봐도 이 작은 부분 때문에 남녀가 헤어진다? 이건 개소리예요. 그래서 작은 부분을 알아보려고 동거를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성비 얘기에서도 남녀가 완전히 반반으로 가게 됐을 때, 부담하게 됐을 때 남자가 여성을 본인의 프레임으로 끌고 오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적어도 남성이 더 많은 부분을 페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남성적인 프레임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 여성분이 이상한 성격이나 인격적 특질을 갖고 있어서 혹은 이 남성이 congruence를 너무 심하게 잃어서 여성분이 이 남성과 동거를 한 기간 자체를 본인의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를 하게 되면은 그때 남성은 미투 같은 비슷한 무고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 현대사회는 특별한 물증 없이 여성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남성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이유들을 봤을 때 이 동거라는 거는 대체적으로는 남녀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는 부분이라는 거. 대부분의 남성들은 다른 남성과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과 장기적인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히 알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남성의 어떤 생물학적 기제, 그 다음에 심리학적 기제에는 다른 남성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혹은 그러한 횟수가 많은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죠. 여성들이 다른 남성과 동거와 같은 그런 깊은 경험을 했을 때 더 불안 요소가 많아지고 또 genuine desire, 이러한 본인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열망이 소모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남자들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오늘은 동거에 대해서 남녀 입장으로 각각 이야기를 해봤고요.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러리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